에, 종료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무 전상여가 국감 이만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지금 전우들이 참전 명예수당을 200만 원 받는 것을 우리가 꿈의 무대, 한상 목표 아주 삼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의견 일치가 거의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200만 원을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으면 뭐 벌써 받았지. 근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 어떤 조건이 어떤 환경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걸 오늘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은 뭐 부정이든 어떻든 불법이든 어떻든 간에 지금 체포가 돼 가지고 공수처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2024년 이제 또 24년이라고 그러지, 25년 1월 16일 목요일 이 세월 가는지도 모르겠고 요즘 출근을 안 하니까 세월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 만 80이 넘어서 이제 81가 곧다 보니까 출근을 이제 하는 거는 아주 싫어요. 어떤 뭐 높은 자리 준다 해도 싫고 이제 편안하게 좀 이렇게 우리 스튜디오에서만 이렇게 하고 싶지. 어디 현장에 한남동에도 좀 나가보고 싶고 광화문에도 좀 나가보고 싶고 한데 생각은 마음은 있는데 체력이 뒷받침이 안 돼요. 특히 암 수술한 지가 이제 한 달, 두 달 다 돼 가는데 얼마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는 거는 갔다가 다칠까봐 혹시 넘어지기라고 하면은 밀려가지고 다칠까봐 사실은 나가고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나가기에 힘이 드네요. 그래서 좀 근데도 좀 나가서 우리 울산의 이인순 저런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그냥 버스 한 6대씩 7대씩 막 8대씩 이렇게 동원되는데 거기에 같이 전우들 한 몇 명 7, 8명 5, 6명 이렇게 모여서 또 이게 오는 모양인데 정말 대단해요. 그 양반도 머리 철심도 받고 엄청 몸이 아플 텐데도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데인데 나이도 나하고 거의 같고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면 참 부럽고 대단한 우리 애국심 할까 한데 정말 우리가 지금 참전 수당을 200만 원을 받는 방법, 이것은 말이죠. 첫째는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죠. 나라가 안정이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나라가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막 체포돼가는 이런 판국에 지금 우리 참전수당 이용만 주시오 그러면 어디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미쳤나, 이거 정신없네. 도리 억만 쳐먹죠. 이런 때는 이런 방송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연구하고 궁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어디 가서 집회나 하고 우리 참전수당 이용만 내놔라 하고 어디 가서 집회하고 이러면은 바보 되는 거죠. 야, 너 받으려면 강화문으로 가든지 한남동으로 가든지 지금은 과천 로 가서 좀 운동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달락해라 이럴 텐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국가가 정상화가 돼야 돼. 정상화가 되는데 어떻게 정상화가 돼야 되느냐? 보수 우파가 절대 다수의 국회를 장악하고 보수 다수의 보수 대통령이 선량한 현명한 대통령이 나서야 돼요. 그때까지는 힘들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를 이번에 차관 말 들어보면 한 10만 원 올려줄래 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된 상황인데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선 뭐 예산을 다 삭감해 버렸잖아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다수당을 가진 뭐 과반 이상 의원은 못할 게 없죠. 탄핵 말고는 거의 다 하죠. 무슨 특검이나 탄핵이나 이런 거 말고는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통령 보수 다 깎아버리고 대통령실 운영비도 다 깎아버리고 보수는 안 깎았죠. 또 보수는 3%가 올렸더라고. 다 공무원도 다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지 뭐 검찰청 수사비도 다 깎아버리고 다 빵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하는 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판에 월남전 참전자에 10만 원씩 줘야 되니까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10만 원씩 올려도 몇천억 들어갈 거야 아마. 대충 계산해봐도. 올려달라 예산 그 예산은 좀 주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뭐 사관생도들 뭐 저기 초급 장교들 그 초급 부사관들 뭐 이렇게 사병들보다 봉급이 작다 이래가지고 좀 말썽이 그것도 좀 올려주려는데 그것도 다 삭감해 버리지. 그러니 대통령이 이게 체면이 말이야. 이제 대통령이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예산 다 삭감해 버리지. 또 탄핵해가지고 탄핵을 막 29번씩 29번인가 19번인가 29번 같은데. 그래서 뭐 감사원장부터 시작해서 검찰 뭐 무슨 검찰에도 핵심 요원들 뭐 검찰청장인가? 하여튼 다 탄핵해버리고 말이야. 뭐 무슨 방통위원장도 탄핵해버리고. 그러면은 이 탄핵이란 게 제도가 말이죠. 뭐 잘못된 게 있어야 탄핵을 해야 되는데 뭐 무조건 국회의원 뭐 가반수 3분의 2 넘으면 탄핵이야. 어떻게 되는 가반수 넘으면 탄핵이야. 대통령만 3분의 2고. 근데 대통령도 이번에 보세요. 그 미친놈들이 그 한동훈인가 개동훈인가 이런 놈이 대통령을 말이야 그냥 하자마자 개혁하자마자 막 반란이니 내란이니 해가면서 말이지. 응? 그 전부터 막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 대통령이 썼는지. 대통령 참 그 인복이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람 하나 없어. 왜냐하면 뭐 검찰총장 하다 왔으니까 인맥이 없잖아요. 근데 검찰총장 할 때 인맥 있는 한동훈이 마저도 그러니 말이야. 그거 뭐 누굴 믿겠어요? 믿을 놈이 없어. 이 대통령 탄핵 당해가지고 불과 4표? 몇 표야? 한 표? 한두 표 차로 4표인가 4표 차로 그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게 다 누구예요? 그 한동훈이 파 아니야? 같은 당원들 중에서 이렇게 배신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당원도 못 믿는 판에 지금 누굴 믿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200만 원을 받으려면 우선 대통령이 우파가 제대로 안정이 된 뒤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이 돼 가지고 대통령을 잘 이렇게 보좌를 해주는 상황이라야 뭐 저기 월참요원들 200만 원 예산 결산 무슨 예산 심의 뭐 국회에서 200만 원 올려주시오.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좀 올려주시오 하면 바로 그것이 국회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올려주셔야 해도 뭐 국회에서 안 됩니다. 그러면 못 되는 거야. 국회가 과반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국회도 과반수가 넘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우리가 200만 원을 탑수해야 돼요. 대통령이 우선 제대로 된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과반수가 넘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좌파 종북 주사파들은 말이죠. 우리들 표할 때 잠깐 속임수로 뭐 해준다 뭐 한다 법을 만든다 이렇게 금방 속이기만 할 뿐이지 막상 그 법 만들면 다 반대합니다. 다 꽁무니 씁니다. 절대 안 줍니다. 그거는. 그게 속으면 안 돼. 지금 보면 뭐
그 가짜 뉴스 뭐 이런 거 엄청 내잖아요. 그 가짜 법안,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가짜 공약 이런 것들 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좌파는 안 줍니다. 왜 좌파는 안 주는지 아시죠? 우리가 저기 월남전 참전 영상에는 다 원래가 우파예요. 그 우파가 한 90% 이상 될 거예요. 좌파도 물론 많이 있는 것들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기들 좌파들 말이죠. 그 뿌락지들 미국 살리기도 바쁘고 많은데 우리한테 돈 주겠습니까? 절대 200만 원 주겠습니까? 지금 말이죠. 42만 원? 그래서 이제 45만 원, 3만 원 올리는 것도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돼. 나는 좌파 세상에 오면은 43만 원, 45만 원도 못 받아. 다 아마 취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월남전 참전 유공자가 무슨 뭘 했다고 가서 공사나 저지나 했는데 공사나 저지한 놈들이 한테 무슨 수당을 말이야 45만 원씩 주냐 이라고 다 삭감해버리고 법도 월남전 참전 유공자 법도 같이 개척으로 상위 뭐 이런 거 국가 유공자 무공 수훈자도 말이야 어디 그 무공 수훈자들이 말이야 종북 주사파하고는 주사파들이 볼 때는 말이야 적이야 적. 적군들한테 훈장 그런 걸 돈을 주겠습니까?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 전우들은 말이죠. 그또 말이지 주사파들 종북 주사파한테 말이야 빠져가지고 거의 뭐 호남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그쪽에 가는 사람들 대개 보면 호남 사람들은 좌파 영향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이야 보니까 영남 사람보다 그 호남 사람들이 또 쏘가서 그래 그게. 김대중 선생님 뭐 어쩌고 하면서 말이 그때부터 쏘가가지고 이게 이제 세뇌가 되니까 안 고쳐지는 거야. 선생님 하다 보니까 그냥 안 고쳐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월남 참자에는 말이죠. 45만 원도 많이 받는 거예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나마도 말이지 우파가 좀 많이 있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동안에 뭐 박근혜도 있고 뭐 무슨 이명박이도 있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안 올려줬지만 하여튼간에 명분이 그래도 조금씩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려면 이게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친중 종북 주사파를 일단 척결을 해야 이 나라가 지금 백척간두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올렸다는 SNS 한번 좀 이따 한번 읽어보겠지만 그거 내 생각하고 똑같아 가지고 내가 한번 읽어드릴까 봐요.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조작 선거. 이 선거 부정선거라고 그러는데 나는 부정선거라는 말은 일단 무슨 법적인 용어를 할지 모르겠는데 난 조작선거라고 생각해요. 선거를 조작을 해. 선거를 조작하면은 대통령도 마음대로 선관위에서 마음대로 시키고 국회의원도 이쁜 놈 시키고 미운 놈 빼버리고 자유통일당도 말이죠. 한석도 안 주고 내가 볼 땐 자유통일당에 가는 그 8번에 가야 될 게 7번 조국 혁신당인지 그리 다 간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거 완전 부정선거에 상당한 근거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한다고. 인정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관들이 그 선관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관들은 자기들 편이란 말이에요. 법관들이 판사들이 다 선관위원장이고 하니까 부정 잡았다 해 올리면은 판사들이 그중에 법관들이고 자기가 판사인데 그냥 기각시켜 버리는 거야. 조사도 안 받아요. 아니 일체 검찰 조사도 안 되는 거야. 받아봤자 무효야 그거. 그러니까 이 종북 주사파 척결하고 조작 선거 시스템 이거를 해체하지 않는 한은 절대 자유우파가 이길 수가 없고
내가 생각할 때 자유우파가 우리 한 60% 이상은 자유우파라고 봐요. 한 70%까지도 자유우파라고 봐요. 예? 좌파는 한 30% 내지 20%도 안 되는데 지금 선거를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좌파가 많은 것처럼 지금 무슨 뭐 여론조사도 보면 말이죠. 무슨 이재명이가 말이지 뭐 윤석열보다 더 높다고 계속 해왔잖아. 이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전부 나서니까 이제 여론이 해보니까 지금 20, 30대가 다 돌아섰고 이제 이번에 계엄령이라 안 하잖아요. 계몽령이라 하죠. 계몽령. 나도 깜빡 생각했는데 알면서도 위기가 그렇게 갑자기 우리 앞에 지금 코앞에 있는 줄 몰랐어. 그래도 뭐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있겠지. 우리 죽고 나면 뭐 모르겠다, 어디 가든 모르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 살아 있을 때 곧 닥칠 일이야.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최후의 결단을 내린 거야.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때 안 내리면은 우리나라가 무너진다. 지금 이때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전우들이 위기의식을 갖도록 해서 이게 민중혁명식으로 이거를 쫓아내지 않으면은 우리 법으로는 말이에요. 판사들이 다 좌파들이니까 다는 아니지만은 상당한 김일성 장학생들이 한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나가나 좌파야. 판사들이 좌파니까 뭐 재판이고 뭐고 선관위도 판사고 말이지. 그러니까 선관위고 부정선거고 뭐고 조작선거고 뭐고 일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계엄이라는 계몽령을 내림으로 해서 야 이게 지금 급박하구나. 내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최후의 결단. 만약에 자기는 뭐 2년 반 하고 이거를 2년 10개월 하고 했는데 내가 5년 동안 해면 뭐하냐. 2, 3년 덜 하더라도 이때 내가 우리 국민들한테 좀 계몽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계몽이 성공한 것 같아요. 지금 여론이 말이죠. 뭐 60%까지 지금 윤석열 뭐 지지도가 뭐 46.5%니 뭐 40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좌파 매체들이 다 여론조사한 거라서 우파 매체들이 여론조사 제대로 하면은 아마 60% 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내하고 생각이 같아서 이거는 좀 내가 한번 읽어보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안녕치 못한 현실입니다. 좌우 국민 여러분, 혹한의 추위에 저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계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너그럽고 너무 가슴이 시리고 아픕니다.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남은 임기 동안 그냥 눈 감고 지내면 호의호식하고 하며 임기를 마치고 정권을 넘길 줄을 왜 모르겠습니까? 국민 모두가 이걸 알 것입니다. 이 대통령 이 새끼 바보 아냐?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게 별 지랄 다 하고 하네 하셨을 겁니다. 일을 못한 거 맞습니다. 대통령 때도 일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을 못하게 계속 딴지 거니까 칼춤 추는 자들이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대통령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월급 받는 것 이외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령에 의해 모든 게 돌아갔으니까요. 군, 검, 경, 각 부처, 국정원까지 대통령은 허수아비였습니다. 대통령 말을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은 이제 부정선거도 파헤치고 문재인 USB도 파헤칠 거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지시사항이 모두 다 각 부처도 침묵 일관으로 언론도
실무 일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국민들이 아니 이게 뭐야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네 하고 낙담 원망거리고 여론은 최악이 되어 갔습니다. 저로서도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왜 그랬죠? 이게 검찰 그때 법무부 장관 하던 한동훈이하고 검찰총장 하던 이 뭐야 그놈 이원석인가 이원식인가 그놈하고서 2년 동안 그거 하면서 꼼짝도 안 했잖아요. 걔들이 문재인을 잡아놓고 다 잡아놓을 줄 알았는데 얘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꼼짝을 안 하니까 그들이 적들인 줄 모르고 사람을 잘못 뽑은 거지. 사람 잘못 뽑은 게 아니라 다 모두가 적들이니까 뭐 어떤 놈 뽑아도 다 그랬을 거야. 그래 내가 대통령이지 대통령인데도 잘못된 것을 보고 나의 평온을 위해 임기까지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해보고 또 해봤습니다. 대통령으로도 역부족이었습니다. 해결 방법은 대통령직은 물론 내 목숨까지 내놓고 국민과 함께 해야 했기 때문에 0.1%의 계엄을 선두에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계엄을 하면 국가가 어려워지는 것을 모르고 했겠습니까? 경제는 다시 일으키면 됩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거뜬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권, 자유, 민주, 멸공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계엄을 결정할까지 수많은 번뇌를 거듭했습니다. 번뇌가 심한 날은 술을 먹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자손 대대로 만대로 이어나갈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결심했습니다. 이 한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주권, 자유, 민주주의, 멸공을 되돌려 놓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를 위해 이 한 목숨 바쳐놓겠다, 한물 내놓겠다고 확고한 결심을 하고 계엄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계엄은 두 가지 때문에 한 것입니다. 하나는 부정선거입니다. 또 하나는 정부 부처 공무원 사회 곳곳에 공사나 종중 공사나 때문입니다. 나라가 말기 암에 5천년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주권, 자유민주주의 멸공을 잃어버리는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계엄으로 해결할 수가 해야 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카르텔로 대통령을 해결할 수 없는 난강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선관위, 판사가 선거관리위원장, 고소 고발이 돼도 문건만큼도 수사 움직이는 없는 검경, 증거보전 신청 모두가 기각한 판사, 이들이 부정선거 카르텔입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상위 카르텔입니다. 여론조작도 이들이 합니다. 또한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이 대한민국에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란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야 알았으니까요. 사무총장의 밑보이면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자치장이고 당대표이건 간에 당선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다만 부정선거라도 뒤집을 수 없이 압도적인 경우를 빼고는 예를 들면 0.7% 격차로 이겨 대통령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 200만 표를 도적질 당했습니다. 200만 표 정도면 이재명이 될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는 제가 0.7% 국민이 더 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지지해준 국민께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릴 게 아니지. 힘든 거 맡은 거 후회될 거야. 근데 계엄을 선포해 나라를 구하려고 신과 국민께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 이 목숨 바쳐서라도 이 문제를 끝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지켜봐주십시오. 당선 유무는 사무총장 입맛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비상근으로 얼굴마담이고 바지 사장이었습니다. 접대와 뇌물로 매수당할거나 이 비상근이니까 무관심했을 것입니다. 총선 때도 개표 때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부정선거는 사전투표, 부재자 투표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총장이 선거에 있어서 최상위 무소불위의 권력자, 포식자, 갑중의 갑이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누구나 부정선거에 대해 입을 이틀 막 하고 있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부정선거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역부족이라고 감히 말조차 꺼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대통령이 저도 해결할 방법이 계엄 말고는 0.1도 없었습니다. 이 0.1이 계엄이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국가기관 사회 곳곳에 특히 민노총, 직장 내 사조직 모든 곳에 자경화 공산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에게는 우리나라 선진국이다, 경제대국이다, 문화강국이다 하고 무심코 트로트에 맞춰 웃고 즐기는 사이에 공산화가 진행되고 종중 공산화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층에서 시도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처럼 불꽃처럼 공무원 조직의 사회 곳곳에 자경화 즉 공산화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국정원장의 박지원 이자가 대북 송금으로 전가가 있는 인물입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한 것 같아 보이실 겁니다. 왜 평범한 국민은 그냥 평온하게 가는 것처럼 해야 하니까요. 단지 대통령 흠집이나 내고 또 무능한 대통령을 비치게 여론을 만들어 놓고는 다음 대선에서는 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게 포석을 만드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대통령 그 새끼 입 닥치고 임기 끝내고 조용히 살다가 날뛰면 탄핵될 거고 콩밥 먹을 거라고 사형시킬 거라고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듣고 살았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혹한의 추위에 떨며 광화문 한남동 헌법재판소에서 애국 자유 멸궁 주권 탄압 반대를 외치며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체포당에 가기보다는 당당히 걸어나가 애국 국민소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저항권으로 이 나라를 지켜 새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지금 국민 저항권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이 국민 저항권이 뭡니까? 우리나라를 멸공 주권 자유 민주주의 나라로 국민 모두 다 함께 가야 합니다.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전 세계 지원국가를 만듭시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영원히 위대한 대한민국 만듭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지금 우리 광화문에 있는 우리 정광훈 목사도 국민 저항권 하는데 이 우리 헌법에도 4.19 정신과 5.16 정신으로 국민 저항권을 인정해놓고 있어요. 근데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비폭력 저항권이라 그러면 무자비한 경찰이나 이렇게 군이나 막 동원해가지고 또 폭압을 하고 할 건데 이걸 어떻게 막을런지 사실은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도 지금 이 무자비한 정권 이 좌파들한테는 지금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를 정도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국민 저항권이 뭐냐? 정민 저항권이란 거는 지금 해야 할 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체하고 여기 행안부나 이런 데서 다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야지. 국가 공무원들 별도로 옛날에 하던 식으로 행안부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각 읍면동에 또 공무원들이 직접 다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걸로 해야지. 별도로 조직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걸 만들어 가지고 또 국회나 이렇게 감시팀은 감시하는 그런 조직만 있으면 되지 직접 선거를 이렇게 조작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은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선관위를 믿고 저들이 지금 선거하자 대통령 선거도 말이죠. 실제로 누구야 이재명하고 우리 자유우파에 누구하고 자유우파는 또 두세 명씩 막 나와가지고 표를 깎아먹기는 하지만은 이재명이는 선거를 정식으로 하면 웬만하고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전과자에다가 이 개망난이를 찍어주겠습니까? 근데 선관위 믿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선을 새로 한다 하더라도 선관위가 저 조직 그대로 있는 한은 절대로 문제예요. 무조건 이재명이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지금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선관위를 일단 해체시키는 거를 국민 저항권으로 가능하느냐, 국민들이 과연 그걸 해체시킬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중 친북 조사파, 친중 친북 조사파가 지금 우리 기관이고 경찰이고 뭐 안기부고 국정원이고 대통령실이고 군대고 좀 꽉 끼어 있는데 지금 전부 주사파가 핵심을 다 잡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척결할 수 있겠느냐? 국민 우리 들이 우리 국민 저항권으로 과연 그걸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그 이 두 가지를 해결하고 나라가 안정됐을 때 우리 전우들은 200만 원 아니라 500만 원에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격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만 제대로 안정이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지원 국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 뭐 탄탄한데 이 기반이 탄탄한데 이거를 지금 전부 무너뜨리고 경제 발전 못하게 만들고 그 수출 못하게 만들고 원전 수출 못하게 만들고 조선 수출 못하게 만들고 국방 무기 이런 거 못하게 막 방해하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바로 우리 국민들을 못 살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그 세력을 쫓아내지 않는 상에는 우리가 45만 원도 사실은 많다. 나중에 가서 그것을 없앨 수도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나라를 망치는 중남미에 지금 세계 1위를 올라가다가도 갑자기 떨어져가 지금 세계 100위 넘어 떨어져 있는 그 나라도 우리나라도 바로 멀지 않은 만약에 이게 실패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는 말이죠. 순식간의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좌파한테 이게 정권이 넘어가면은 이거는 우리나라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걸 이제 우리도 젊은이들이 이걸 알고 이제는 나섰으니까 우리 노인들이 조금 덜 걱정을 되고 우리 젊은이들한테 감사하면서 젊은이들이 우리 잘 성공을 해서 이 국민 저항권을 성공시켜서 우리 전우들에게 500만 원씩 줄 수 있는 그런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